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비윤계 인사의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집권여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 세부 명단은 오늘 공개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 사흘 만인데요. 인 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쇄신 정권을 약속한 만큼 세부 인선, 그중에서도 비윤계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 등 상징성을 갖춘 원내외 인사의 포함 여부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은 인선 마무리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언급했습니다. 당대표는 물론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통합과 변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부터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등 당 운영 전반에 관한 조언을 청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후폭풍으로 물러난 박강원 전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만큼 당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계파 갈등 뇌관으로 꼽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는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소식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YTN 민영화 등 방송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죠. 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과방위에선 윤석열 정부 방송 정책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유진그룹에서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통위의 관련 심사를 앞둔 만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번 매각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과정의 적격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주관사와 지분 매각 방식 변경 등을 들어 배임 의혹 제기는 물론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인수 심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건데 여당 역시 이러한 방통위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등 가짜뉴스 문제 제기를 고리로 언론계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법사위 국감에선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계기 공방이, 행안위 국감에선 선관위 해킹 취약 관련 국정원의 보안 점검이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 사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양당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된 법안이라면서 직회부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직회부는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은 두 법안을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 이후 헌재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 업종이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영향 탓에 우리 시장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58% 내린 2,325.82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314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2.49% 내린 751.64로 개장했는데요. 지금은 748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덩달아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3.7원 오른 1,353.4원에 개장했고 지금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5%대로 급등하는 등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영풍재지 사태 이후 미수금이 급증하고 반대 매매 역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 불안 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전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은 하한가로 개장했고 이번 사태로 5천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도 약세입니다. 엔터두들 역시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의혹이라는 악재를 맞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직전 분기보다 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0.6%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수출이 3.5% 증가했고 수입은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늘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기계류가 부진하면서 2.7% 감소했습니다. 석 달 연속 성장세지만 앞서 한은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올해 성장률 1.4% 성장을 장담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적은 내용은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일주일째 밤사이 4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김포와 화성, 평택에 있는 한우와 젖소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확진 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38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최대 한우 주산지이자 한우 농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 횡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소재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한 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등 소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은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확진 결과는 오늘 오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희생자 159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사흘 뒤면 꼭 1년을 맞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추모 설치물이 공개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서울 이태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추모 시설물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추모 설치물들 제가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모 설치물은 제 뒤편으로 보이는 표지판과 3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최대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까이 붙였다는 게 설명입니다. 추모 표지판에는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참사가 일어났던 10월 29일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바로 옆에는 3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12구 참사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이 직접 적은 추모 메시지 그리고 사진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문구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다양한 국적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이들이 사용했던 14개의 언어로 그날의 밤을 기억하는 모두의 오늘이 안녕하길 바란다는 문장을 번역해 담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추모 설치물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힘을 모아 조성했습니다.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뿐만 아니라 상인 등 시민들도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게시판 내용은 시민들과 소통을 거쳐 주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유족 등은 추모 설치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을 중간 정비하는 성격이라며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돼 추모 공간이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참석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 정치적 모임이라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행사 참여 외에 다른 방식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이 누구 소유인지를 두고 7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긴 재판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이 불상은 1330년쯤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외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012년 국내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절도단의 형사 소송에서 이미 압수와 몰수 판결이 확정돼 일본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식 소유권을 인정한 건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같다고 가정해도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다만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가 같은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같은 사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부석사 주지 스님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해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 한일 양국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전 인하대생 2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를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살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혁신위원이 아마 저희 뉴스가 끝나면 발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일단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천하람 위원장은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도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언론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전화 왔습니까? 저는 뭐 조세호 씨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자꾸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네.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혁신이 안 가냐고 막 욕설 문자 보내시는 분도 안 계신데요. 가냐고요? 예. 직접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처럼 손을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 뭐 지금 천 위원장 말대로 지금 천하용인을 안내 품내 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에게 사퇴를 요청 안 했던 이유가 조금 강도 높은 성찰을 하시고 할 말 하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내 유혹처럼 진짜로 점 하나 찍고 나와서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천 위원장이 시간 끌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여당이 그 침대 축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막 개문발차한 우리 네. 혁신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본질에 직면할 수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 거침없이 얘기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말 하고 할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실한 액션 활극을 원하는 거지 어떤 뽀송뽀송한 그 공익 광고 이런 네. 걸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윤희숙 전 의원이 그 고사한 이유로 들었던 게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거든요.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점 하나 찍었다라고 예. 했던 건 이제 지도부에 대한 얘기였었고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위원장은 이제 갖고 계시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활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국민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망월동 가서 참배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다 김종은 위원장님께서 몇 년 전에 하셨고 예.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도 서진 정책하면서 훨씬 더 진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진도가 뒤로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잼버리 네. 사건이라고 잼버리 사태에서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도 모든 걸 약간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보였었고 지자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서 갑자기 이제 인사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분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뭐 이런 좀 걱정들도 듭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윤희숙 전 의원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원래 한 6, 7명 정도 거론이 됐는데 지금 저희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10명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많은지 또 어느 정도 인사들이 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천하용이라고 이야기했던 뭐 당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안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마 윤희숙 전 의원까지 이렇게 혁신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했던 것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혁신을 경쟁해야만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혁신위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듣고 이것을 실제 혁신 성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당초 거론됐던 6명보다 네. 10명 이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천하람 위원장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거부한 걸 두고 탈당하려는 명분 쌓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요즘 뭐 신당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혹시 그 천하람 위원 네 분끼리 그런 얘기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명분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네. 이미 수많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저희에게 명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주도자의 생각이다. 네.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은 비판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것이 진정한 내부 총질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 당을 위한 진짜 절실한 비판이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땐 이미 늦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비판인지 우리 당을 위한. 제발 좀 이렇게 좀 판을 키워서 그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어떠한 꼼수들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 자꾸 죄송한데 하나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라디오 인터뷰가 좀 많이 화제가 됐죠.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님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앞과 저보다 뒤가 더 좀 잘 아시죠? 뭐 앞과 뒤가 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네. 뭐 12월까지는 우리 당이 바뀌게 하는데 네.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주 세게 발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네. 발언하는 걸 수도 있다. 지금 안 바뀌면 저희가 지니까요. 지금 사실은 강서구청 그 선거 결과를 봤을 때도 놀라운 게 있잖아요. 네. 숫자를 봤을 때 2030 세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17%로 진 줄 알았는데 네. 2030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가 나 있는 2030 세대가 투표를 했을 때는 도대체 몇 퍼센트로 졌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성적표 내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네. 그 답을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저희들은 발언들을 예. 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얘기가 좀 샜어요. 죄송합니다. 네. 혁신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일단 신선함도 있어야 될 테고요. 혁신위가 어쨌든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선함은 아마 인 위원장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동원할 수 있는 혁신성은 다 보여준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확실한 인원을 데리고 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하태경 위원장이 위원장급으로 왔으면 이래도 혁신 의지가 좀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고 그런 보여주는 곳에서도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렇게 다른 전 의원들을 이렇게 윤희숙 전 의원이죠. 네네. 이렇게 섭외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패가 조금 따갑게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예. 법이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몇 명이었습니까?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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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산으로 결국에는 겁니까? 좀 산으로 간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혁신 의지가 있으면 거침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모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3-4명만 끼어 있더라도 합의는 하기 어려운 전국까지 흘러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 위원장이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혁신적인 것처럼 띄웠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혁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인유한 위원장을 만났더라고요.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에게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라고 했고 이진복 수석은 언제든 연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무수석의 방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 축하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수석을 했을 때도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국민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 모두에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분리가 되나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서로 축하난을 주고받을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환담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인 위원장님께서 그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시작부터 좀 한몸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가지고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남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축하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당과 정부는 분리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인 위원장께서는 대통령께까지 쓴소리를 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렇게 정무수석의 행동으로서 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그 쓴소리는 가당치 않은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건
없을 거다라고 다시 얘기했는데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이 얘기야 너무나 자주 들었던 얘기이기 예. 때문에 뭐 우선은 믿어야겠죠. 그러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기십니까? 절대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친윤 그룹들을 많이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만약에 레임덕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들을 지키는 집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레임덕의 가속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조직 문화를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팀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우리 팀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 있습니다. 쪽에서도 계속 뭐 비윤이라고 비주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류에서도 네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지역에 경선하자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화답이 있다면 분명 손을 뗀 것이 맞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이렇게 늦추거나 네.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혁신위에서 그 정도 안을 발표하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발표한 뒤에 받아들여야겠죠. 아마도 일단. 예, 공천권까지 네. 공천에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조금 예, 걱정이 되죠. 그 부분까지는 말씀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는 혁신이고 비대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주류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혁신위가 성공해서 실제 혁신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신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향식 공천 말씀하셨는데요. 네. 현역 기득권이 이렇게 센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남 의원들의 기득권이 가장 높은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나 네. 행정관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나와서 지역에서 10년 이상씩 이런 의정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을 이기려면 네. 상향식 공천보다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상향식 공천을 합시다라고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통합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네.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합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 것인가까지 아마 검토해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사실 많은 정치권에서 네.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이 된다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은 혼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김한길 위원장은 그런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최근에 메시지가 많이 변화했다라는 분석들,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흘 뒤에 그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있잖아요. 이제 시민 추모제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일단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고심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정치적인 행사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행사라서 뭐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면 여당의 당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는 함께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당연히 더 맞서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세요. 예. 유희동 정책위의장 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면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일단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가지 않겠다고는 선언했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예. 사실 뭐 사람이 죽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공감의 영역이라서 네.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공감의 영역을 좀 더 치중해야만 국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대통령께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유족들과 소통하는 게 꼭 거기에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또 그렇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주기는 사흘 뒤고요. 일단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한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있으면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여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의미가 있는 건 현직 대통령이 여기 간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두 분의 만남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뭐 화면을 더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시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금 만나셨네요. 예, 지금 화면 나가는 게 추도식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대부분의 그 보수 지지자들께서는 예. 저 모습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떠한 말씀 나누실지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서로 모쪼록 조금 이렇게 앙금 같은 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뼈아픈 탄핵의 강도 건넜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평가절하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수라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무 감각 없이 말을 얻는 스타일은 분명 아니다. 예. 전무 감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최근에 어떠한 인터뷰 연재도 보고 있는데 좀 초연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뷰를 연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중앙일보에, 그죠? 예. 그래서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대통령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아마 현 대통령에게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일단 전 현직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만났고요. 제가 아까 인요한 위원장도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이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인요한 위원장도 왔는지 어떻습니까? 저게 정치 행사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앞뒤가 다름을 우리 눈으로 지금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 인요한 위원장도 왔네요. 예, 네. 화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은 뭐 현직 대통령이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 1주기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으니까 정치 행사에서 안 가고 박정희 추도식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면 그것도 정치 행사라고 안 가셨겠습니까? 이게 사실 목숨의 무게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선택적 정치 이런 것이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 이태원 추도식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가셔서 그리고 그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좀 봐주실 필요는 있다. 이것을 정치 행사로 단정 짓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자주 하는 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지난달에는 시장을 방문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혁신인데 전 대통령이 자꾸 나오면 뒤따라서 박근혜계 인사들도 같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 하지만 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합과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뭐 늘 품는다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개 행보를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4대강 현장을 찾으셨던데 그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각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현 정부의 사실은 중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 MB 계열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뭐 메시지를 따로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까? 해봅니다. 근데 정치적이라는 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4대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4대, 그렇게 이용하려고 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가셨고 저도 사실은 저기를 그 자전거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애정의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용을 한 겁니다. 사실 그 4대강이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가히 본인의 최고 치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익을 볼 부분이 없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렇게 공개 행보를 4대강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4대강 정치화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줄곧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되는 것이고 이 강에 대한 토목 사업은 정말로 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치로 비화돼서 정치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본인이 돌파를 하셨고 이것을 만들어내셨으면 4대강 정치화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 어떤 한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준비되면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픽이 있네요. 네,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친명 비명계 갈등 그리고 뭐 수박 논란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뭐 총알이 있다면 처단할 거다 뭐 이런 취지예요. 아무튼 저거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돌아오셔서 이제는 가결파에 대한 이야기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데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조금 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로 그 앙금들을 표출하거나 저런 방식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대화와 토론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과격한 방식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 말고도 뭐 여러 논란이 있나 봐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지자들이 좀 난동을 피우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친명 비명 갈등이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조응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의원한테는 뭐 윤석열에 부역했다 그 현수막 걸었는데 그것도 제소를 했거든요.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또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 비명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놓고 친명 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이 굉장히 심한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중 지역 사무실 가지고 사진 안 걸렸다고 난동치고 뭐 총알 한 방 있으면 먼저 쏘겠다 그러고 친명 비명 나눠 가지고 친명 도와주라 그러고 저희는 지금 저 소위 말하는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이걸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이 뭐죠 이거? 생선이 그 도마 위에 누워 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을 도마 위에 있는 생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 내용을 풀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본인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왜 가만히 있냐,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당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윤영찬 의원이 지금 있는 성남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고문님들이라든지 여러 당원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펼치거나 이렇게 해당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했고요. 징계가 떨어진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을 방치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누군가가 특정이 된다면 그리고 이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말로만 왜 이 대표가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책임 떠넘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첫날 이제 가결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네. 그 신뢰 부분에서 지금 좀 그 신뢰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님들도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이 화는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방식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민들 자체를 좀 비난하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만든 부추긴 정치인들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조응천 의원의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그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 민주당 강성 의원님들 네. 계속 싸움 부추기면서 본인 정치적 자산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나?라고 외부에서는 그게 보이거든요. 누굽니까? 지금 뭐 제가 그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애매한 것 같고요. 그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외에 있는 분이죠. 원해라도 아주 심한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만 통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작 내심은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그 이제 지지자들도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자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좀 한 명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공천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저는 경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당당하게 경선 좀 할 수 있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은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100번 공감하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결국은 혁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경선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좀 전에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재를 해라라고 네. 하는 것들은 본인도 그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 청원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실력 행사가 가능한 한 구조가 있다. 네. 그래서 상향식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 본인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징계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했다가는 어차피 도돌이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보기에는 아마 허은하 의원님도 그렇고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뭔가 좀 그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 소통이 좀 억압되는 느낌이 있다. 언론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외부 소통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제로 뭐 지도부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순서가 대표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식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에도 윤영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실제로 정무를 보면서 서로 매칭을 시켜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존중하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갈등으로 갔다가는 어차피 둘 다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로가 손을 뻗을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견이 있으면 이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토론하는 와중에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아니면 뭐 현수막에 막 총알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너무나 과한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겁을 먹죠. 뭐 저희 당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간 네. 겁을 주면서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겁을 때문에 주면서. 소통이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뭐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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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 시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지상전 연기를 합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지상군 투입 전에 인지를 최대한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V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무기를 들라며
하마스 섬멸을 위한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כל אנשי החמאס הם בני מוות. מעל האדמה, מתחת לאדמה, בתוך עזה, מחוץ לעזה. 다만 지상군 투입 시점과 규모,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상전 시점은 전시내각 합의로 결정된다고 밝혀 곧 이뤄지진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העיתוי של פעולת צה"ל, העיתוי נקבע פה אחד על ידי קבינט ניהול המלחמה, יחד עם הרמטכ"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상군 투입 연기를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지상전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전에 최대한 인지를 구할 것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권고한 건 인정했습니다. What I have indicated to him is that if that's possible to get these folks out safely, that's what he should do.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미국 정상 모두 전쟁 이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자신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웠습니다. When this crisis is over, there has to be a vision of what comes next. And in our view, it has to be a two-state solution.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숨지는 건 전쟁에 따른 대가라면서도 팔레스타인 측이 내놓고 있는 희생자 집계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하마스 공격 때 인질들이 붙잡혀간 뒤 20일 가까이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카타르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원 한편에 곰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눈에는 가리개를 씌웠고 가슴엔 아이들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 잡혀간 갓난아기 30여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really. It's animals, people. How we can do it? 두 번에 걸쳐 인질 4명이 풀려나자 석방 협상에 거는 기대와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협상을 주도하는 카타르는 최근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양보를 기대하지 말고 여성과 어린이 인질을 풀어주라며 하마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인질이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any moment of time, I think that if we will be able to get along between the two parties, I think we will see some breakthroughs hopefully soon. 협상의 성패는 하마스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갇힌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석방과 연료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군이 집계한 인질은 모두 222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138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 현지 경찰 당국은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쫓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에서 집단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요? 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현지 시간 25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최소 22명이 숨지고 50에서 최대 60명이 다쳤다고 CNN과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집단 총기 난사는 월마트와 식당, 볼링장 등 최소 3군데에서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희생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상을 입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지역 병원도 환자 수용 등을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의자는 붙잡혔습니까?
현재 용의자는 40살 로버트 카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아직 잡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용의자가 타고 다닌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 사진도 함께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사진을 보면 갈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긴 총을 겨눈 채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사 당국은 일단 테러리즘의 초기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용의자가 잡힐 때까지 모든 주민에게 집에 머물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각 업체들도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루이선은 메인주 제2의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6천 명의 소도시입니다. 미국 메인주 자넷 밀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현지 주민들의 수사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9시 45분쯤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과 관련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은 지진 위기 경보는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은 지진 발생 이후 오후 10시쯤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충남 240건, 충북 5건, 전북 12건, 대전 103건, 세종 27건, 경기 1건 등 모두 38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마약 범행 정황을 포착해 입건한 연예인은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인 지드래곤 권지용 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권 씨가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 사건이고 마약 종류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일주일째인 어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가 105만 6천여 명이고 누적 접종률은 10.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 2.7%보다 4배 많은 수치로 접종자 가운데 43%는 독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선함이 감도는 오후입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는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